안녕하세요. 불만창 기자들입니다. 자, 저희가 축구 전문 방송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축구 이야기를 한게 2년이 훌쩍 남았는데 저희 이야기는 거의 안 했어요. 몰라요 누군지. 그러니까요. 많지는 않으신데 네. 저희에 대해서 좀 물어봐 주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인생 그래프 그래서 이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축구 기자를 꿈꾸는 분들도 있고 네, 여러모로 뭐 얘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갖고. 또 간단하게 저희가 살아온 길을 보시면 또 저희 방송에 대한 이해도도 또 올라갈 수 있잖아요. 네. 때문에 저희가 한번 휴식기를 틈타서 네. 인생 그래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까는 모르겠는데 한번 안무이라고 하지 마시고 한 번만 봐주십시오.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부터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그래프를 준비해야겠죠. 일단 뭐 그리기가 좀 어렵네. 네. 그리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여드릴게요. 위로 이렇게. 일단 뭐 어릴 때는 별다른 기억이 없습니다. 그냥 평타. 예. 평타를 쳤다 이렇게 어렸을 때는. 예. 평타를 쳤고 뭐 두돌 때 크게 감기 걸려서 뭐 머리 빡빡 깎고 뭐 제가 딸딸 아들입니다. 그 유명한 일남 이녀의 막내여서 누나들이 조금 차별을 많이 당했다. 제가 이쁨을 많이 받았고 뭐 까바레 같은 데에서 춤춰서 어른들이 좋아하고 그런 기억은 조금 있는데 카바레를 갔단 말이야. 카바레 어렸을 때 그 강원도에 있습니다. 카바레 같은 데가 많습니다. 우와. 예. 그래서 이제 커서 MBTI라면 INFP, 예, 열정적인 중재자 I입니다. 근데 성격은 좀 내성적이고 직업 평가를 하면은 공무원으로 나옵니다. 무조건. 그랬는데 어릴 때는 그런 끼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성적인가? 내성적입니다, 엄청. 말이 없어요 평소에. 예. 근데 술 먹으면 좀 말이 많아지고 욱해지는데. 목소리가 커지죠. 제가 살던 지역은 뚝섬 한강 근처였습니다. 예, 한강 고수부지에서 뛰어놀던 기억이 있고 뭐 물이 얼면 스케이트 타고 그런 기억이 대부분이었는데 6살 때 한번 변화가 옵니다. 예, 강남 도곡동으로 이제 이사를 하는데 제가 맨날 얘기하죠. 네. 축구 기자 몇 안 되는 강남맨 중에 하나. 였죠. 워즈. 예. 나중에 한 거지만 이제 부동산 붐이랑 교육 열 때문에 이사를 한 건데 결과적으로 공부를 안 해서 이제 뭐 놀기만 해서 이제 부모님의 기대에 못 미친 이런 케이스지만 어쨌거나 이제 그렇게 이사를 왔고 작은 규모의 집에서 이제 5식구가 옹기종기 모여 삽니다. 그때는 뭐든 안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이컨에 사이다가 제 주식일 정도로 편식을 베이컨. 많이 했어. 예. 베이컨. 삐쩍 말랐고 얼굴도 새까매서 별명이 다 그런 거였어요. 뭐 부시맨, 뭐 침팬지. 그리고 그때 가수 박상민이 그 원숭이 키울 때가 있었어요. 기억나요? KBS에서 했던 거. 7번. 아저씨 이거 기억나면 이제 아는데. 오순이. 네, 오순이. 그래서 오순이라고도 지금도 부르는 친구들도 있고, 동네 이제 주변 잔디를 다 없앤다고 아저씨들이 좀 혼낼 정도로 하루 종일 뭐 축구하고 야구하고 뭐 자치기하고 뭐 구슬놀이하고 이런 기억밖에 없습니다. 뭐야, 강남 사람인데 거의 노는 거는 시골 사람이네. 그런 거 몰랐어요. 저 강남이 뭔지도 몰랐고. 근데 어렸을 때는 정말 많이 다쳤어요. 뭐 다리, 뭐 자전거 갈리고, 막 폐건물 유리에 머리 찍히고. 특히 그때 저희가 팽이가 유행했어요. 팽이 이렇게 머리 넘기는 거 있어요. 뭐 맞아요. 산 넘어 무슨 기술인데 그거 하다가 머리 여기 팽이가 돌고 뭐 병원 실려가고 막 하도 많이 다쳐갖고 엄마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까지 이제 크게 안 아프고 산 것은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프는 이걸로 끝이에요? 네, 여기 어렸을 때는 뭐 없어요. 그냥 어렸을 때 그냥 평범해 이렇게 쭉 가자. 그리고 이제 그 학창 시절에 좋은 친구 많이 만나고 특히 중고등학교 때 남녀공학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샴푸 냄새 맡으면서 훈훈한 분위기에서 잘 지냈는데 뭐 여자랑은 큰 인연이 없었고 저는 항상 뭐 운동만 하는 뭐 축구만 하고 농구만 하는 그런 평범한 친구였고 근데 이제 10대를 조금 여기서 이제 한번 꺾이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마이너스까지 좀 꺾입니다. 예. 근데 10대 이제 집안 분위기가 좀 좋지 않았습니다. 예, 집에서 늘 큰 소리가 나오는 그래서 다른 집들도 조금 신경을 쓰는 그런 집이었고 그때 성격적으로 좀 많이 위축이 됐던 것 같다. 예, 그때 이제 뭐 아버지처럼 이제 술이랑 담배를 죽어도 안 한다. 이렇게 다짐을 어렸을 때 했던 것 같은데 담배는 지금도 이제 냄새가 싫어서 한 번도 입에 안 댔지만 한 번도 안 했죠. 근데 술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2학년 때인가 이제 매봉역 근처에 밀레니엄 포차라고 있었어요. 예. 거기 한번 갔다가 매력에 푹 빠졌죠. 술 좋아해요. 예. 제가 처음 먹는데 한 병을 먹었어요. 고2 때. 그러니까 진짜로? 이제 타고난 거야. 아버지를 안 닮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먹어보니까 친구들은 다 막 죽어서 거기 기어가는데 저 혼자 멀쩡히 한 병 먹고 집에 간 기억이 있고 나는 담배는 오히려 맞았는데 네, 뭐 지금 술이 안 그렇지만 맞고. 술이 안 맞고 지금 많이 는 거잖아요 술이. 엄청 늘었죠. 근데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쉬지 않고 술을 먹고 있고 근데 이제 평소에는 조금 얌전하지만 이제 술 먹고 욱할 때가 있어서 좀 몇 번 마찰이 있었고 그런데 좀 의식적으로 자제하려고 좀 많이 노력을 합니다.
돌아보면은 뭐 거의 여자랑은 대화를 거의 안 했었고 뭐 축구, 농구, 오락실, 던전 드래곤 뭐 이런 거에 빠져서 살았던 그런 평범한 학생이었고요. 좀 돌아보면 그래도 이건 잘했다 하는 거는 글쓰기와 줄넘기였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줄넘기는 뭐야? 나와 이게 의미심장의 제 인생의 포인트예요. 초등학교 때 표어 뭐 불조심 표어 만들어라 이런 거 하잖아요. 뭐 자다깨나 뭐 불조심 맞아요. 예. 시 써라 뭐 이런 거 많이 했는데 그때 무슨 생각인지 이제 고 선생님께 싫다 표어 싫다 소설 쓰면 안 되냐 혼자 원고지 달라 그래서 그때 썼던 거 그때 이제 소설 썼는데 이제 불과 물이 싸우는 그런 소설이었고 지금도 집에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뭐 초딩이 쓴 것 같지 않다고 일단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연애 편지도 좀 기가 막히게 썼고 친구들 것도 제가 써주고 이야기를 좀 잘 지었던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연애 편지를 써서 성공한 사례가 많았어요. 없었죠. 예, 그냥 짝사랑의 어떤 연애 편지였기 때문에 더 좀 절절한 그런 내용이 많았습니다. 사실 뭐 만약에 사귀었다면 연애 편지 쓸 일이 없잖아. 아닌가? 모르겠어. 근데 일기처럼 그냥 많이 썼던 것 같고 처음 축구 기자를 할 때도 이제 면접 볼 때 축구와 관련된 글을 조금 쓴 게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그 자리에서 신내린 사람처럼 이제 막 2페이지, 3페이지 썼던 것 같아요. 다른 애들은 이제 한 페이지 채우기도 힘들 때 저는 웨인 루니의 방한 인터뷰 이런 갑자기 그냥 자유 주제로 본인이 그냥 생각을 해서 생각해서 루니가 이런 말 했을 것이다. 루니가 이제 질답으로 제가 질문하고 뭐 강화문 어디서 만나갖고 땀을 흘리면서 루니가 이런 뭐 박지성 얘기를 했다 뭐 이런 거 지어서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감각은 어렸을 때 좀 있었던 것 같고 아니 만 기자가 글 잘 쓰면 글도 좀 재밌게 쓰는데 제목 센스가 진짜 좋아요. 그런 감각이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나중에 나와지면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어요. 어쨌든간 그래서 글도 좋아했고 감각도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다. 근데 줄넘기는 이제 계일국민학교 제가 마지막 이제 국민학교 세대인 것 같은데 학년 전체가 운동장에서 같이 이제 줄넘기를 했어요. 이거 무슨 거의 뭐 일제 시대처럼 그렇게 단체로 하는 게 많았는데 한 3번, 4번 기억나는데 그 중에 한 번은 이제 끝까지 남았고 학년에서 한 번은 뭐 5번째, 10번째 이랬는데 이제 뭐 제가 상대적으로 자신감은 좀 없는 편. 이게 뭐 오락실 뒤에서 삥을 오히려 뜯기는 편이었는데 이런 지구력이나 근성 같은 경우 뭐 내구성은 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그 이제 군 생활할 때도 우리 어머니는 이제 제가 온실의 화초처럼 컸잖아요. 그러니까 2년을 어떻게 버틸까. 그래서 훈련소 들어가는 그 자리에서 막 펑펑 울었어요. 걱정이 돼갖고. 근데 이제 생각보다 잘 해나갔고 이제 사회생활도 어떤 잘 버티고 있는데 일단 뭐 저는 이제 친구들은 이제 옆에 다 앉아 있고 혼자 줄넘기를 해요. 그럼 이제 옆에 다 이제 죽었다고 표현하잖아요. 다 죽으면 이제 저는 할 필요가 없는데 끝까지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악착같이. 깡이 있나?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게 보여주고 싶었던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의식적으로도 한 번씩 떠올리고 왜냐면 제가 내가 끈기가 요새 좀 떨어졌나 할 때 의식적으로 떠올리고 어떨 때는 반의식적으로 좀 떠오르는 그런 몇 장면 중에 하나다. 그래서 줄넘기는 굉장히 큰 상징성이 있다. 그리고 축구 얘기 너무 안 했는데 이제 보는 축구를 접한 건 고등학교 때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는 축구는 아니었어요. 네, 하는 축구는 뭐 보면 사이즈 나오잖아요. 이제 베컴 프리킥, 뭐 칼로스 UFO 슛 이런 거 보면서 저거는 100% 짜고 치는 거다. 96년 이때쯤이네. 네, 96년 뭐 98, 뭐 2001 그때쯤 이제 좀 많이 좋아하기 시작했는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건 100% 짜고 치는 거다. 왜냐하면 우리 TV로 보니까 우리가 실제 보는 게 아니잖아요. 저렇게 할 수가 없어. 저 먼 거리에서 프리킥을 넣는다고? 그래서 월드컵 간다고? 근데 거기서 충격 받아갖고 그때요 그전까지 NBA도 많이 좋아했는데 그때 완전 축구로 확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 유럽 축구 보면서 뭐 가마차기 연습도 하고 뭐 구티처럼 긴 스루패스도 한번 넣어보고 그래서 좀 이상한 놈 취급을 많이 당했던 학교에서 그래도 이제 뭐 학교에서 계속 반대표 정도는 했어요. 내 나름대로는 이제 축구심이 있는데 이게 깨진 게 이제 군대에 있을 때입니다.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를 잠깐 하면 자대 배치 받기 전에 이제 대기하고 있습니다. 각 잡고 그때 이제 소대를 정하는데 누가 봐도 축구를 졸라 좋아하게 생긴 고참이 있었어요. 왜냐? 축구화를 신고 있었어. 혼자 알죠 뭔지. 근데 이제 유모식이 상병이었는데 이제 깐족대는 스타일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와갖고 신병들 툭툭 건드리면서 야 너 축구 잘하냐? 축구 잘하냐? 축구 뭐 할 줄 아냐? 다리 만져보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다른 소대에서도 이제 쇼핑 나왔죠 신병들. 근데 우리 고참 빼고는 인상이 다 더러웠습니다. 저희가 100% 쳐맞겠다. 그래갖고 내가 소리 번쩍 들었습니다. 저 축구 잘합니다. 근데 이제 바로 데려가지 않고 한번 테스트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좋됐다 싶었는데 이제 족구를 시켰어요. 이제 운동장 못 나가니까. 근데 그날 이제 어둑할 때
생각보다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삼소대에 제가 간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다다음 날인가 11대 11 주말에 하러 갔는데 바로 뽀록 났습니다. 예, 스루 패스를 넣었어요 제가 고참한테. 그랬더니 미쳤냐고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나보고 뛰라는 거냐고 공주소으라고. 그런 식으로 하다가 점점 이제 밈이 됐어요. 구라쟁이 밈이. 그러면서 이제 근데 족구를 할 땐 저를 데리고 다닌 거예요. 이등병인데 거의 유일하게 밤 늦게까지 족구를 하고. 축구보다 족구를 잘했구나. 족구를 잘 무한히 못 뛰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서 동기들 뭐 한두 달 밑에 후임들은 이제 청소하고 작업하고 이제 단체 계약 받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거의 다 넘어갔죠. 그래서 군 생활을 처음엔 그 구라 덕분에 좀 편하게 한 그런 케이스. 근데 순간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교훈을 여기서 얻고요. 그리고 군대 얘기를 한 이유는 사실 뭐 대학 가서 뭐 술독에 빠져 살고 뭐 그러면서 축구랑 멀어진 시기가 있었는데 군대 가서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아까 말한 고참 덕분에 유로 2004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유로 2004는 좀 재미없었는데. 네. 근데 이제 그 축구를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유럽 축구를 심지어 경기 중계를 하는 시간대 이제 그 고참이 일부러 불침범 넣어준 거예요. 자기가 보는데 혼자 보는 거 심심하다. 너가 와서 이제 좀 옆에서 털어주어라. 그러면 이제 제가 한동안 좀 축구를 끊었었지만 그래도 선수는 대부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고참이 물어보면 그치. 뭐 쟤는 뭘 잘합니다. 쟤는 어디 팀에서 뜁니다. 이렇게. 이때 한창 뭐 위닝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네, 그 게임이에요. 99%가 게임에서 나온 정보인데 그럼 제깍 대답하니까 너무 좋아했어. 그래서 이제 고참이 나중에는 막 그 과자도 주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그때 이제 다시 이제 축구에 대한 열정이 불이 붙고 뭐 근무를 쓸 때 이제 몰래 뭐 포메이션도 그리고 TV로 본 경기 뭐 요약도 하고 이런 게 조금 재밌었습니다. 이거 언제 올라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집안 분위기가 안 좋았을 때 그리고 나서 이제 근데 군 생활을 플러스 할 수는 없어. 군 생활 난 너무 지루한 인연이었기 때문에 평범하게 갑니다. 이렇게 열정이 있었다 그래도 재미는 없었어. 그래서 이제 계속 그 축구에 대한 열정이 있고 이제 제대를 하고 복학을 해서 뭘 먹고 살까. 근데 딱 그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축구로 글을 한번 써보자. 그래서 이제 또 뭐 I love soccer. 근데 이제 그 거기다가 번역글도 한번 써보고 거기 댓글 달리는 거 보고 이거 느낌이 있구나 이거 재밌구나. 그래서 이제 알바 또 한번 해보고 그러다가 이제 처음에는 근데 좀 많이 형편없었어요. 예, 누구나 그렇지만 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일단 자유롭게 쓰는 거랑 각 잡고 쓰는 거랑 완전 다르잖아요. 그리고 주제를 잡는 것도 어려웠고 무엇보다 그때 노는 게 좋아갖고 이제 주어진 일에 집중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때 이제 담당자가 했던 말이 너는 안 된다 이쪽은. 그래서 너 그리고 이렇게 살면 앞으로 아무것도 안 된다.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 없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근데 그때는 와 졸라 열받네 이런 게 아니고 너무 창피해. 내가 뭐 어떻게 살아왔지?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좀 뒤를 돌아보고 좀 더 열심히 살 걸. 근데 멘붕이 세게 왔습니다. 그때 이제 아버지가 이 얘기 들으면 싫어할 수도 있지만 가세가 좀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모로 이제 좀 환경적으로도 좀 힘들고 제 스스로도 좀 힘든 시기. 제대로 된 취업을 해야 되겠다. 그게 이제 2008년 26살 때고요. 빠르네. 뭐 늦지는 않았어요. 뭐 제가 쉬는 기간이 없었어요. 재수도 안 하고. 근데 그때 조금이라도 더 준비를 해서 뭐 안정적으로 뭐 아니면 뭐 월급이 조금이라도 더 많은 뭐 직장을 찾았으면 어땠을까? 지금도 가끔 이렇게 후회를 하는데 그냥 그때는 그냥 뭐 젊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고였어. 26이면 뭐. 네, 그냥 고였어요. 해보고 다른 일 해보자. 그런데 그때 이제 참 축구 기사 글을 잘 쓴다고 생각하는 기자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엄청 공교롭게도 그 기자들이 한 회사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깐부인 뭐 서로정 선배가 그 중에 한 명이었고 그러면서 제가 무슨 깡인지 그때 막 실장 뭐 대표 이런 분들한테 메일 막 보냈어요. 예, 저 뭐 일하고 싶습니다. 근데 몇 달 동안 답이 없었어요. 뭐 경력이 있긴 하나 제가 쓴 기사도 보냈는데 뭐 전혀 반응이 없었는데 좀 운명처럼 좀 공고가 떴습니다. 공개 채용이. 더 기다리면 안 되겠다 싶을 때 떠갖고 여기 한번 무조건 해야 되겠다. 이거 올인이다. 그리고 서류 넣고 사실 서류도 신경을 썼지만 다른 일도 막 했어요. 막 제가 이제 무교입니다. 근데 친구 따라 천호동 큰 교회 가면은 뭐 기운을 받는다 그래갖고 목사님 막 만나. 안수기도 받았어요? 안수기도까지는 아닌데 이렇게 뭐 이렇게 잡고 뭐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이용하면 안 되지만 하여튼 그때는 그렇게 간절했고 뭐 한강 미친 듯이 뛰어다니고 뭐 소리 지르고 좀 되길 바라는 마음에 그런데 기다리는데 합격 전화가 이제 왔습니다. 근데 사무실 가니까 6, 7명 정도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말한 이제 루니 방안 막 이런 거 막 휘갈기고 그랬습니다. 그 최종 2명에 뽑혔는데 다른 친구는 학벌 좋고 성격 좋고 뭐 센스 좋고 인상까지 좋고 뭐 된 사람이에요? 안 됐죠. 예. 근데 이제 잔인하게 또 2명 중에 이제 인턴십을 통해서 1명만 입사하는 그런 아주 잔인한 시스템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랑 저보다 어렸는데 경쟁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너무 불공평해 이게. 내가 어떻게 쟤를 이겨. 선배들도 그쪽으로 많이 기울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이 됐고 이제 운명의 날이 됐죠. 근데 그 친구가 먼저 호출을 받아서 갔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100% 느낌이 왔어요. 안 된다 이거. 막 몸이 떨리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 눈앞이 캄캄했고 친구한테도 이제 야 술이나 빨자고 이렇게 카톡도 뭐 이렇게 문자도 보냈던 것 같고. 근데 그 친구가 10분 15분 뒤에 들어오는데 얼굴색이 난 처음 봤어요. 파란색이 된 거예요 얼굴이. 들어오는데 문을 뭐지 이거? 싶어서 불러 갔더니 제가 됐다고 얘기한 겁니다 거기서. 네, 그러니까 나중에 들은 거는 능력이나 여러 면에서 그 친구가 당연히 훨씬 더 좋았는데 내가 오래 다닐 것 같아서 나를 맞았네, 뽑았다. 그러면. 그러니까 뭔가 뭐 어떻게 보면 운명처럼 그렇게 조금 다가왔다고 시작하고 이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기회고요. 어쨌든간 첫 직장을 어쨌든 들어갔으니까 2008년부터 올라가는군요. 네, 조금은 이렇게 좀 상승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제 신입 때는 전혀 인정을 많이 못 받았고 좀 많이 내려갔습니다. 더 내려갔어. 학창 시절 때보다 더 내려갔어. 최악이었네. 왜냐하면 아까 그 담당자가 저한테 뭐라고 했다고 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심한 소리도 많이 들었어요. 사실 군대에서보다도 더 자존심 상하는 얘기도 많이 들었어. 예. 그때 이제 기사 쓰는 것도 힘들고 막 인터뷰도 성격도 그러니까 인터뷰도 어렵고 그러니까 좀 더듬었어요 많이. 한 몇 년 1, 2년 동안 더듬었어. 늦었어. 내가 봐도 늦었어. 근데 이제 이런 얘기 들었죠. 넌 기자를 안 만든다고 다른 일 알아보라고. 진짜요? 대낮에 커피숍에서. 나 완전 충격받았죠. 아니 그래도 같이 끌고 가는 선배들이 많았는데 뭐 그런 얘기를 딱 듣고 나서는 이제 끝내야 되겠다. 근데 그때 좀 힘들었을 때 많이 이겨냈는데 돌아보면 이제 류 씨 덕분에 좀 많이 좀 이겨냈다. 예, 첫 직장에서 바로 윗기수가 이제 류청 기자라고 이제 뭐 히든풋볼하고 많은 분들이 아시는 분인데 그쵸. 그 선배한테 좀 많이 의지하고 그렇게 좀 릴카, 예. 류블루. 예, 류블루 같이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20대 후반에 아내를 만났는데 아내가 류 씨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뭐 33세 결혼해서 잘 살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 제가 여러 뭐 소개글에도 전임맨으로 나오는데 뭐 회사랑 안 맞아서 뭐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뭐 싸워서 하여튼 여러 이유로 회사를 많이 옮깁니다. 근데 이제 프리랜서를 1년 넘게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첫째가 태어나요. 근데 이제 이대로 안 되겠다.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다. 예, 그때 시점에 손을 쫙 내민 선배가 있었는데 이제 스포츠조선 농구 컨텐츠를 하죠. 이류농구라고 류동혁 선배입니다. 류 씨입니다. 예, 그래서 류류류 신기하네. 삼류. 저는 이제 삼류인데 축구 중에는 류 씨가 누구 있나? 많이 없어요. 예전 선배 중에는 이제 류 선배가 기억나는데 아니, 선수 중에. 선수 중에 류는 있어. 류는 거의 뭐야? 갑자기 야구 뭐 류중일 딱 떠오르는 거 말고는 류현진 그러니까 야구 쪽에 맞네. 어쨌든 류 씨가 많이 없잖아요. 류 씨가.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없어요. 네. 근데 이제 류 씨 세 분 덕분에 지금 어쨌든간 지금 이 회사 입사를 해서 지금 그때 당시에 제가 1년 넘게 이제 경력이 단절된 상태였고 어쨌거나 소일거리는 했지만 그리고 신문사 경험도 없고 10년 차였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이제 여러모로 애매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류 선배와 이 회사가 감사하게도 기회를 줬고 지금 갑자기 쭉 올라갑니다. 이게 여기까지 올라가요. 왜냐면 여기가 입사 정도라면은 이제 우리 공주님이 태어납니다. 예, 그 비슷한 시기에 그 입사한 그 해에 공주님까지 태어나면서 재정적으로도 좀 안정적으로 되고 여러모로 좀 자리가 잡아가면서 차도 한번 바꿉니다 이때. 예. 내가 귀인이네. 왜? 볼만찬 하면서 지금 떡상하는 거 아니야? 그 볼만찬도 여기 있지. 그러니까 계속 떡상한 거죠 볼만찬까지. 근데 공주님, 근데 포인트는 공주님. 예, 우리 공주가 태어나면서 정말 행복하다. 정말 처음으로 아마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시기. 그리고 나서는 이제 마흔이 되고는 이제 아직은 뭐 모르겠지만 이제 뭐 물음표. 이제는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짧다면 짧은 인생, 뭐 굴곡이 없습니다. 저는 창 기자처럼 뭐 유학 경험도 없고 이렇게 뭐 이렇게 굴곡 있는 삶은 아니었지만 일단 제가 느낀 거는 일단 뭐 존버는 승리한다. 그렇지. 이게 제가 느낀 그 한 줄로 요약하면 이건 것 같아요. 지금 좀 줄넘기 오래 하기 위해서 조금 1등 하려고 좀 오래 버텼잖아요. 굳이 할 필요 없어요. 그 시간에 차라리 밖에서 막 연습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밤 늦게까지 집 앞에서 줄넘기 했을 거예요, 1등 하려고. 근데 그 시간에 책 하나 더 읽어서 성적을 잘 받았으면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될 수도 있었고 뭐 이럴 수 있지만 일단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봤고 그냥 버텼던 것 같아요. 줄넘기도 이제 숨 넘어가는 거 버텼고 그리고 군대도 어떻게 버텼고 뭐 처음에 회사 들어가서도 힘든 어떤 그런 얘기 들었을 때도 버텼고 근데 버티니까 어쨌든간 기회가 오고 좀 행운이 오더라. 근데 이게 제 나이 저보다 어린 이제 막 취준생들이나 이제 학생들한테는 아 그냥 버티는 게 맞냐 뭐 이렇게 다른 선택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럴 수도 있지만 제 경험상으로는 버틸 때는 좀 버텨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좀 제가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근데 뭐 너무 많이 버티면 또 힘드니까 처음에 뭘 하든 한번 버텨보시라.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하시라. 그리고 회사는 너무 많이 옮기면 애매해질 수 있으니 좀 이직에 좀 신중하시라.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